안녕하세요. 경기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요소보다 일정과 체력 차이가 승부의 큰 축을 차지하는 매치업이다. 광주는 제주전을 치른 지 단 이틀 만에 다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반면 천안은 나흘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조절해왔다. 경기 초반에는 광주가 홈 2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겠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후반부로 갈수록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천안은 이반 일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함께 광주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노려 역습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라마스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파울을 얻어낼 때마다 직접 프리킥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큰 변수다. 광주 입장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 이전에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기 후반 천안에게 흐름을 완전히 내줄 위험이 있다. 결국 일정상의 이점을 지닌 천안이 후반 승부처에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경기 초반 광주가 세컨드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천안은 무리하게 초반부터 승부를 걸기보다 광주의 체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리며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지훈과 구종욱의 측면 중앙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광주의 지친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균열을 드러낼 수 있다. 경기 막판 광주가 파울로 흐름을 끊으려 할수록 라마스의 직접 프리킥 기회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도 놓칠 수 없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체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에서 앞선 천안이 후반 승부처에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만 제대로 짚어봐도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김포는 3백 구조상 측면에 윙백 1명씩만 배치되는 반면 인천은 윙포워드와 풀백을 각각 2명씩 배치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측면 공격이 전개될 때마다 김포의 윙백은 2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인천은 공수간격이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어 역습 전환 시 전반까지 볼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무고사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선발로 나선다면 측면에서 만들어진 크로스를 마무리할 확실한 옵션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김포는 서브 자원 위주의 선발 명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측면 수적 우위를 조직적으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인천이 측면을 앞세운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경기 초반부터 정치인과 오른쪽 풀백의 조합 플레이가 반복되면 김포의 왼쪽 윙백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지원이 중원에서 김포의 역습 시도를 조기에 차단한다면 인천은 굳이 서두르지 않고도 꾸준히 측면 공략을 이어갈 수 있다. 김포는 박동진을 향한 직선적인 롱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세컨드볼 지원이 부족해 지속적인 공격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인천은 이를 놓치지 않고 착실하게 득점을 쌓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전술적 구조에 명확한 우위를 지닌 인천이 시종일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매치업은 두 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하지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기다. 수원FC는 2부 리그 승격이라는 목표가 더 중요한 만큼 주전급 자원 대부분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평소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 명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천상무는 군인팀 특유의 통제된 훈련 환경 덕분에 로테이션 멤버들도 이미 조직적으로 충분히 호흡을 맞춰온 상태라는 차이가 있다. 정마호 같은 신병이 출전하더라도 주승진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 틀 안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수원FC는 반대로 평소 함께 뛰어본 경험이 부족한 조합으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경기 중 조직력에 균열이 생기며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교체 카드 전력에서도 김태환, 김희석, 정재민, 문현호 등을 보유한 김천상무가 훨씬 우세한 만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팀 모두 로테이션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지만 조직력과 교체 카드의 질적 차이가 이번 경기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초반에는 양팀 모두 서브 자원 위주 라인업이라 탐색전 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천상무의 조직적 완성도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인균이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는 사이 수원FC의 낯선 조합은 대응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원FC는 코키를 향한 직선적인 롱볼로 활로를 모색하겠지만 팀 전체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는 개인 기량보다 팀 전체 조직력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김천상무가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각자 K리그 1부, 2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코리아컵보다는 리그 승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은 주전급 자원 대부분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서브 자원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FC 서울 역시 전북 원정을 대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다. 다만 로테이션을 가동한다 해도 선수 구성 자체의 퀄리티에서는 FC 서울이 부산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특히 외국인 쿼터 문제로 출전하지 못했던 후이즈가 이번 경기에 나선다면 조영욱과 함께 결정력 있는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다. 볼 점유율 역시 손
전정범을 중심으로 한 FC 서울의 젊은 자원들이 활동량을 앞세워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고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부분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조영욱과 후이지를 앞세운 FC 서울의 공격진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역시 서브 자원들의 투지로 맞서겠지만 전체적인 선수 구성의 격차를 뒤집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 초반에는 부산이 홈 2점을 살려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조영욱과 문선민의 개인 기량이 살아나는 순간 흐름은 서서히 FC 서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손정범의 활동량이 중원에서 꾸준히 우위를 만들어낸다면 부산의 서브 자원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도 밀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산은 김찬을 향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이선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서브 자원들끼리의 대결이라는 공통점 속에서도 선수 구성의 깊이와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선 FC 서울이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리그 일정을 우선시하며 서브 자원 위주로 이번 코리아컵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부 팀인 파주보다는 일부 팀인 부천의 서브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이번 매치업의 핵심 변수다. 특히 한지호는 백전노장다운 클래스를 앞세워 경기 운영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되고 박정희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동기부여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파주는 중원 압박이 헐거워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쉽게 내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 소모까지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부천의 플레이메이커 김종우가 바로 이 공간을 파고들며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한다면 파주의 최종 수비 라인은 손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서브 자원들끼리의 맞대결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조직력과 개인 기량 모두에서 부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부천이 김종우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학과 박정인, 한지호의 결정력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승부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부터 김종우가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한다면 파주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넓은 커버 범위 탓에 빠르게 지칠 가능성이 높다. 파주는 이준석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부천의 조직적인 압박 앞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파주의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조직의 균열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틈을 부천의 서브 공격진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서브 명단이라는 공통 조건 속에서도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선 부천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경기다. 양팀 모두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코리아컵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안양은 이번 경기를 새로운 외국인 용병 자원들을 점검하는 무대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선발 명단의 완성도는 더 높을 수 있다. 블레이즈, 유키치, 크네제비치로 이어지는 외국인 자원들의 조합을 충북 청주의 포백 수비진이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안양은 코너킥 상황에서 반대쪽 하퍼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선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 전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충북 청주는 동기부여가 낮은 상황에서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세트피스 수비 시 마킹 전환에서 허점을 드러낼 위험도 안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템포는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트피스라는 확실한 득점 루트를 지닌 안양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필드 플레이의 화려함보다는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안양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에는 양팀 모두 낮은 동기부여 속에 탐색전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블레이즈의 제공권 장악력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흐름은 서서히 안양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는 세컨드볼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허승찬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공격 전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크네제비치를 앞세운 안양의 안정적인 수비 커버링은 충북 청주의 역습 시도 자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동기부여와 무관하게 전력 자체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안양이 세트피스와 개인 기량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요소보다 이동거리와 그에 따른 체력 소모가 승부의 큰 변수로 작용할 매치업이다. 하사원 클럽하우스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항공편, 그리고 다시 경기장까지의 이동을 모두 합쳐 530km가 넘는 장거리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만큼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제주는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이런 이동피로 변수 없이 온전한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창민이 중원에서 슈팅 공간을 확보하는 순간마다 과감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화성 입장에서는 페널티 박스 안쪽 수비뿐 아니라 중거리 슈팅 코스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하성은 페트로프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다툼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경기 막판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제주는 신상은과 박창준의 측면 전개를 앞세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며 화성의 이동 피로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동거리에서 오는 체력적인 격차와 이창민의 중거리 슈팅 위협까지 감안하면 제주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경기 초반 화성이 페트로프를 활용한 제공권 다툼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 피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무리하게 초반 승부를 서두르기보다 하성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구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기 운영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손승범과 김정민을 중심으로 한 화성의 공격 전개는 체력 저하와 함께 점점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제주의 지속적인 공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전술적 우위보다 원정 이동이라는 물리적 변수가 승부의 핵심을 좌우하는 경기이며 제주가 시종일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요소보다 휴식 기간의 격차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매치업이다. 김해는 나흘이라는 짧은 휴식 이후 곧바로 경기를 강행해야 하는 반면 성남은 열흘간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경기에 나선다. 경기 초반에는 김해가 홈 2점을 살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겠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성남은 안젤로티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함께 빌레로의 빠른 방향 전환을 앞세워 김해의 느린 측면 대응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터진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 성남에게 수비 정렬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빌레로가 반대편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내는 순간 김해의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균열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휴식 기간에서 오는 체력적인 격차와 빌레로의 개인 능력까지 감안하면 성남이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경기 초반 김해가 세컨드볼 경합에서 잠시 우위를 점하며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남은 무리하게 초반부터 승부를 걸기보다 김해의 체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후반 구간을 기다리며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박수빈과 빌레로의 측면 중앙 연계가 살아나는 순간 김해의 지친 수비 라인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을 노출할 수 있다. 경기 막판 김해가 파울로 흐름을 끊으려 할수록 성남에게는 오히려 세트피스 기회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체력과 개인 기량 모두에서 앞선 성남이 후반 승부처에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